오늘이 2일 맞죠? 예, 예일 맞습니다. 예. 예. 2월 2일. 설들은 잘 지내신 거예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떴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설들은 잘 보내셨나요? 예, 연휴가 꼬박 일주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예,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이제 뭐 신정도 지났고 이제 구정도 지났으니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새해 시작해야죠. 이제 25년 진짜 스타트 하는 타임이라고 봐야 되고요.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지금 네, 잘 들립니다. 예, 유튜브에는 딱 한 분밖에 안 붙었어요. 송 교수님 책 좀 늦게 그 확장이 되는 바람에 뭐 공지를 많이 안 했 것도 있지만 뭐 기본 이제 그 시청자들이 있는 데라서 고정적이라서 이제 안 해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초라서 조금은 그 이제 뭐랄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오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끼리 하고 녹화본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 새해 들어서 이제 2월 실질적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인데 2월 들어서 145회차 일요일방 북독방 이제 새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리 좀 예고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 좀 늦게 확정이 돼서 설 연휴가 끼고 해가지고요. 요 책입니다. 소득혁명. 저도 계속 그 넉넉히 있다가 아까 좀 늦게서나 그 이게 뭐죠 집에 들어오는 식구들한테 사달라고 부탁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약간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보면 이제 그 부의 개념을 좀 재정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다 돈을 벌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부의 어떤 개념정의, 특히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이게 자기 그 뭐죠 관리, 선택권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꽤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부의 추월사선을 탈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그 책 같은데 서점에서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우리 송 교수님 발제 듣고 나서 같이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 교수님. 예, 예, 화면 공유하도록. 자, 공유는 보이시나요? 공유 잘 중입니다. 되는데 예, 예, 소리가 좀 떴습니다. 예. 울렁이네요. 예, 보이긴 잘 그래요?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예, 네, 잘 보입니다. 소리도 좀 안 좋나요?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라이언 페이지라는 사람이 지은 소득혁명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소득혁명이라고 요즘 혁명이란 말이 많이 이렇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얘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주장하는 게. 또 반대로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 영어 제목은 Don't Start a Side Hustle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사이드 허슬이라는 거는 부업입니다. 부업. 부업을 시작하지 마라. 대신에 do this 이걸 해라. 일은 적게 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자유롭게 살아라. 뭐 이런 건데 뭐 좋은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책을 그 저기 뭐 서점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이게 책을 얘기하는 그 자료들 중에 이제 뭐 이 책을 읽기 전에 1, 2, 3, 4, 다섯, 여섯 뭐 이런 얘기인데 책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다시 또 나오니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급하고 책을 썼던 사람들 로버트 기요사키 뭐 이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거 저자라든가 팀 페리스 타이탄의 도구들 그다음에 그랜드 카튼
10배의 법칙, 그 다음에 브라이언 페이지는 뭐 이 저자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굴뚝산업에서 만들어진 부자라기보다는 최근에 나타나는 부자들의 어떤 그 모습이라 그럴까? 형태라 그럴까? 이런 실용부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제가 부자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좀 그 속물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꼭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은 좀 이제 얘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저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음, 이 자동소득 분야의 선구자로 불린다. 패시브 인컴입니다. 자동소득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오토매틱 인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컴을 두 가지로 나누면 패시브와 이게 수동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인컴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에 대해서는 이 패시브 인컴이 훨씬 좋은 겁니다. 즉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소득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액티브한 거는 내가 노동을 하고 막 일을 해서 열심히 시간을 들여야지만이 소득이 들어오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뭐 뒤에 이제 이 책의 전반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느낀 걸 이렇게 다 정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런 개념이 필요하구나라고 이 책을 쓴 거고요. 작년 12월 20일 날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 책은 어 원래 저서는 2022년에 나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보면은 이 사이트를 몇 가지로 써놨는데 브레인 페이지 북 그래가지고 이 책에 대한 브레인 페이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면서도 책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책 이름을 따가지고 Don't Start Side Hustle.c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 많이 이렇게 그 추가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요거는 후리 B&B 콜 그래가지고 B&B 에어비앤비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자가 나중에 이제 사업을 더 새로운 자동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만든 사업체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아마 이건 코칭 같은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를 가지고 사업할 때. 네. 자,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드 허슬은 본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부업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 책의 저자가 추구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패시브 프로너입니다. 패시브 프로뉴어. 패시브 프로뉴어는 뭐냐? 패시브와 패시브 인컴 할 때 패시브와 엔터프레뉴어 사업가죠. 보통 우리가 사업가 정신할 때 이 엔터프레뉴어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게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로 수익을 얻으면서 패시브 인컴을 추구하면서도 사업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패시브 프레니어가 되라. 예.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수동적 소득 기반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간적 자유와 재정적 독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업가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고 그냥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어, 굉장히 큰 대기업의 임원이 돼서 혹은 사장이 돼서 뭐 연봉 몇십억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 시간이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사느냐 그렇지는 않고 거의 일에 매여서 집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큰 기업을 또 어떤 그 재벌 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걸 운영하는 어떤 오너,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 많은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어떤 스케줄로 빽빽하게 살아가는데 돈은 많이 벌죠. 근데 그 사람들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어, 이 패시브 프로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 경제적 독립도 하지만은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수익은 늘어나면서 시간은 더 적게 들이는, 적게 들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패시브 프로니언입니다. 액티브 인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비효율적인 소득 구조입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을 다니면 급여를 받잖아요. 이건 우리 시간을 들이고 노동을 해가지고 우리 시간을 파는 거라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급여를 받는 거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시급을 받는 것도 역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바꾸는 겁니다. 프리랜서도 역시, 어,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프리랜서도 그 시간에 어느 정도 들여가지만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패시브 인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자동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저작권 수입이라든가 온라인 VOD 강의 판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디지털 리얼 에셋 그러는데 요거는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수익성 있는 웹사이트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디지털 상품들 이북이라든가 뭐 이런 거 VOD라든가 예. 그리고 인컴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컴 시스템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관리로 지속적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동화된 구조입니다. 어,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거, 임원으로 사장으로서 돈을 받는 거는 수익은 많지만은 이거는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이 끊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일을 덜 하더라도 심지어는 거의 안 하더라도 수입이 자동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시스템을 그런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득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여기 스케일링이랑 이라고 붙으면 보통 확장성을 얘기하거든요. 늘어나는 거요. 그래서 시간 투입 대비 수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전략 그랬는데 사실 수익 시스템 그럴 때 이런 스케일링이 가능한 수입 시스템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제품의 복제와 판매 확장 뭐 이런 것들은 스케일링이 굉장히 잘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전자책이라든가 VOD라든가 이런 온라인상의 상품들은 대부분은 우리가 그걸 복사하거나 복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은 시간이 그리 들지가 않아요. 그냥 크기만 하는 그런 수준이니까는 이런 것들은 스케일링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런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레버리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뭐 원래는 뭐 지렛대 뭐 그런 의미인데 최소한의 그 자원을 최소한 들여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는 어떤 전략 혹은 전략적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시간 들여서 하지 말고 아웃소싱해라. 그리고 루틴한 일들은 자동화시켜라.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해라. 또 어, 전문가들이 이미 또 앞서 나간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일일이 다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그냥 모방해라.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set based income 그러면 이제 자산 기반 소득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개인의 시간과 분리된 자산이 만들어낸 지속적 현금 흐름. 요게 이제 수익 시스템이랑 비슷한데요. 내가 시간을 덜 들이더라도 완전히 그 거의 시간과 내가 들인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자산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투자 포트폴리오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어떤 사업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간 자산 이런 것들은 어, 미래 수입을 위해서 현재 투자하는 어떤 시간적 자원을 그러니까 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내가 시간을 들인다라든가 그걸 설계하는데 시간을 들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시간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간 부채는 요건 이제 부채죠. 예. 지속적으로 노동이 필요한 수입 구조에 묶이는 현상을 시간 부채라 그럽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끊기는 것들. 어떤 서비스 업종을 한다 그러면
계속 고객 응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부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량적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내 개인이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이 재량적 시간이 얼만큼 늘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보다는 현금 흐름이 계속되는 거, 그다음에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책의 이제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퇴사 47일 만에 자동 소득으로 백만장자가 된 뒤 깨달은 것. 회사를 다니다가 이 사람은 퇴사하고 47일 만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뭐 10억 이상을 번 거죠. 47일 만에 자동 소득으로요. 그러면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야, 회사를 다니다가 어떻게 퇴사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 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자,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이제 풀어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그러면서 깨달은 거. 이렇게 자동소득으로 이제 돈을 벌게 되니까는 돈 때문에 일하러 갈 필요가 없다.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걸 개척하기보다는 성공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다. 세 번째는 사람의 의지나 에너지는 고갈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를 목표로 하는데 도달하게 하는 것은 습관이다. 좋은 습관. 그래서 이 루틴을 잘 만들어라. 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진정한 부는 시간 더하기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 더하기 현금 흐름이다.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예. 책의 구성은 그렇게 뭐 많이 이 책이 한 300페이지가 좀 되던가요? 예, 300페이지가 좀 넘는데 지금 제가 앞에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잠깐만요. 보시면은 336쪽이죠. 종이책은. 예. 336쪽인데 구조는 간단합니다. 시작하며 얘기가 있고 1단계, 2단계. 이 1단계라는 것은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시브 플래너, 패시브 플래너가 되는 1단계입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마치며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 2, 3단계가 핵심입니다. 예. 처음에는 질문을 던져라. 왜 당신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Y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고 2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자동 수익은 어떤 거고 뭐 그런 얘기들을 언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방법들이 딴 이야기들 어떤 유튜브나 이제 책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라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예, 그것들이 굉장히 귀중한 어떤 어,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데 그다음 이제 3단계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성공을 하냐 하는 얘기고요. 4단계는 이렇게 성공할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9가지가 있다. 이걸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면은 뭐 간단하게 뭐 2페이지 정도 글인데 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 노하우를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 공은 당신들한테 갔다.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먼저 한 얘기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이제 사랑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목사로서 일도 좀 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케팅 회사에 이제 콜센터에 들어가가지고 마케터로 역할을 하시는데 70세까지 어, 그 전에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 하면은 어, 이 뒤에 보면은 수십 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아버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고객 응대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가지고 쓰러졌다가 뭐 일어나서 저녁 먹고 다시 또 쓰러져 자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마케터로서 텔레마케터로서는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유능하게 일을 했는데 어 결과는 뭐냐?
70세에 병원에서 암 4기입니다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당장 그만두세요. 콜센터 일이 아버지를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암 선고 받은 다음에 일을 그만두십니다. 그렇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에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몸은 망가졌고 움직일수록 고통이고 결국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결과는 뭐냐 이 아들이 돼가지고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70세 나이까지 영혼과 몸이 갈아먹히도록 일하고 또 일한 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생존율 22% 말기암 그리고 가난, 고통, 후회뿐이다. 평소에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버지가 이 저자의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럽니다. 이제 여기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하나도 하지 못했어.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긴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길을 찾아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돈과 시간이 풍요로운 삶,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삶, 진정 내가 나로 존재하는 삶.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자동소득 설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까 퇴사 47일 만에 100만 불을 벌었다 그랬는데 퇴사하고 나서 자동소득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이 되면은 퇴근하고 나서는 자동소득을 설계하고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자 스스로 직장을 해고했습니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자신의 인생에서 해고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 직장에 이제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퇴사 2년 후에 나는 수십억 원을 벌었고 3년 후에는 수백억 원을 벌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상상 이상이다. 자동소득은 초기 몇 년간 세팅하기가 힘들지 이후에는 지수함수적으로 폭발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여행을 제안합니다. 자동소득 설계자로 가는 여행, 돈과 시간의 풍요를 얻는 이들의 마지막 정류장. 이 여행이 끝나면 당신의 언어가 달라질 것이다. 연장 근무, 시간당 수당, 월급, 연봉 같은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자산, 자동소득, 현금 흐름, 재량적 시간, 이러한 단어가 대신할 것이다. 이제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자, 시작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런 아버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부의 창출은 노동이 아닌 시스템과 자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수동적 소득, 패시브 인컴이 진정한 자유를 만드는 열쇠다. 그리고 언뜻 생각하면 일을 줄이는 게 능사같이 생각되지만 일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효과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질문을 던져라 이건데, 어,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억만장자가 되고서도 계속 직장에 다닐까? 자, 당신이 만약 억만장자라 그러면 계속 직장에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과거서부터 또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 평생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해서 살아야 된다라든가, 한번 직장에 나가면은 거기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 직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입되는 어떤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성공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들게 하고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1단계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이제 현재 상황을 먼저 정확히 점검을 해라.
한 달 사는데 당신 돈이 얼마나 드느냐, 얼마나 필요한 거냐. 패시브 인컴으로 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계획은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1단계에서 조금 중요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시간 현황 분석하기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 필수 활동과 재량적 시간을 정확히 구분해서 기록해봐라. 한 일주일 정도. 그럼 보통 회사원 가려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몇 시에 출근을 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하고 요거는 또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는 교통에 버리는 시간이 얼마큼 되고 실제로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쓸 수 있는 시간이 재량적 시간이 얼마큼이다. 요거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금전적 가치 계산하기 그런데 시급 개념을 넣어가지고 시간당 실질 가치 그래가지고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군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시간 비용으로 넣어라 이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신이 들어가는 시간 대비 얼마큼 돈을 받는 거냐. 그리고 현재 수익 구조를 분석해봐라. 액티브 인컴, 노동소득과 패시브 인컴, 수동적 소득의 비율을 파악해봐라.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액티브 인컴이 요구하는 시간과 노력, 패시브 인컴이 요구하는 시간과 노력이 얼만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패시브 인컴이 내가 여기에 하루에 12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월급을 얼마큼 받는다.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내가 어떤 그 수익성이죠. 시간당 수익성이 되겠죠. 패시브 인컴은 내가 재량 시간이라 그러면 뭐 그 시간이겠죠. 근데 실제로 노력하는 게 있냐 이거죠. 그런 게 없다 보면 이게 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제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on't start a side hustle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이드 허슬은 부업입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는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도 이런 재량 시간에 남는 시간에 우리는 뭘 하냐면 부업을 하려고 해요. 돈을 조금 더 버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업도 뭐냐? 액티브 인컴이 된다는 거죠. 시간을 얼만큼 들이면은 돈이 나오는 구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일에 치이고 그 흐름에 빠져나올 수 없이 나는 돈은 조금 벌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재 수익 구조를 분석할 때 시간을 같이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업무나 프로젝트 목록,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시간 투자 영역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우선순위를 다시 또 한번 재설정을 해라. 자동화나 위임이 가능한 업무가 있으면 그걸 또 어, 판단을 해봐라. 그리고 아직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패시브 인컴 기회를 발굴하라. 현재 보유한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해보고 디지털 자산화가 가능한 영역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초기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라는 겁니다.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3개월 후에 나는 얼마 벌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시브 인컴, 자동 소득을 만들기 위한 패시브 인컴 창출을 위한 첫 프로젝트를 선정하라는 건데 이건 바로 패시브 인컴 기회를 발굴하는 거랑 여기서 발굴된 거를 하나를 선정하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하지 말고 딱 하나를 선정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패시브 인컴 창출에 필요한 핵심 기술 목록을 작성하고 학습이 필요하면 우선순위에다 놓고 높은 순위에 놓고 학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어, 그리고 필요한 자원 확보 계획도 세워서 초기 투자 자금이 얼마큼 될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 활용 가능한 시간과 에너지를 계산해서 할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예상되는 방해 요소 이런 것들은 목록을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제거해 버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요 뒤에 보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단계는 뭐냐면 그들은 답을 알고 있다. 일하지 않아도 돈과 시간이 풍족한 삶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누군가 했던 것들을 내가 패시브 인컴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발굴을 했을 때 실제 패시브 인컴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가동시키는 거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과 시스템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자신의 경험으로 이제 스스로 직장을 해고하고 패시브 프로너로 첫날 맞았을 때 난 어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은 당장 소비할까? 농사지어 수확할까?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미리 여기 1kg이 나한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당장 어, 밀가루로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좋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빵을 먹지 말고 않고 꾹 참고 두었다가 이 밀을 가지고 내년에 농사 지을 때 종자로 사용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도 그렇고 당장 소비하는 걸 우리가 보통은 선호를 해요. 맛있는 음식이면 사 먹고 싶어 하고 좋은 옷 입으면 돈을 내고 사서 입고 싶기도 하고요. 영화를 본다든가 넷플릭스가 유명하다 그러면 OTT 구독을 해서 본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소비하는 데 쓰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를 농사 짓는데 실제 패시브 인컴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공부한다든가 우리가 요즘 AI 많이 얘기하는데 AI를 위해서 오히려 그 OTT 구독하는 걸 끊고 챗GPT를 돈을 내고 유료로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쥐뿔도 모르면서 직접 하려고 나서지 마라. 자, 이 사람 주장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미 앞서간 사람이 성공하고 닦아놓은 길이 있는데 왜 네가 다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냐. 전문가를 따라가라. 그 사람이 했던 거를 모방해라. 그냥 시간과 노력을 줄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동화 수익이 여러 가지가 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아마 그 SNS나 유튜브나 이런 페이스북만 봐도 광고로 월 1,000 가능합니다. 월 2,000 가능합니다. 내가 연봉 1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막 광고하면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무료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뭐 어떤 거는 뭐 쿠팡에서 그냥 나는 물건만 띄워주고 이렇게 서비스 해가지고 매출이 뭐 억씩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 그다음에 블로그 글쓰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예. 그런 것들이 보면은 다 반짝반짝해요. 유혹이 많은데 그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내가 확장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제 패시브 러너가 되는 실전 4단계가 나오고 선택지가 많으면 이탈 가능성도 극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게 이제 9가지 유혹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열심히가 중요하지 않다. 언제 어디서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건 이제 집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자, 지출 다이어트 3단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은 뽑아봤는데요. 우리가 종잣돈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지? 그냥 저축해. 허리띠를 졸라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구체적이에요. 자, 잠재적인 모든 비용을 세 개의 범주로 나눠보자. 이렇게 하면 가성비가 나쁜 최대 지출 항목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이런 돈이 훗날 자동소득원이라는 나무로 자랄 종자가 되어줄 것이다. 1단계는 종잣돈을 모아라. 어떻게 모으냐? 일단은 내가 쓰는 돈을 이렇게 나눠보라는 거죠. 주거비, 경상비, 재량지출.
자, 주거비는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이거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경상비는 먹고 자고 뭐 통화하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도하게 쓰는 부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 지출은 꼭 안 써도 되지만 내가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것들이에요. 기호에 따른 것들. 뭐 내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담배를 뭐 자주 피는 사람은 담배비로 지출이 많이 또 소모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보면은 여기서 야, 이 부분은 내가 안 써도 되는 건데 꼭 써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이렇게 나누는 게 미국 그 국세청인가 어디 정부에서 나눌 때 보통 그 세대 그 지출을 갖다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라.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나눠봤을 때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가차없이 줄이고 줄여라. 여기서 보면은 그 좀 구체적으로 그 책에 보면 뭐 제가 아까 넷플릭스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 줄여라. 뭐 줄여라. 뭐 줄여라.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다 줄여라고 구체적으로 막 써놨습니다.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 사람이 자동 수익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3년 후를 바라보고 약 3년간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 친구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 동창회도 가지 말고 어, 자동차 좋은 차 뭐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도 말고 줄여가지고 가급적이면 종잣돈을 만들어라. 그리고 가차없이 실행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약한 돈으로 흐름을 생성시켜라. 근로소득을 노동 시간으로 바꾼 노동을 갖다가 피버팅 하라는 거죠. 자동소득으로. 자, 종잣돈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단계인데요. 세 번째는 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DIY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 에너지, 돈 모두를 낭비하는 접근법입니다. 내가 맨 땅에 헤딩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성공하기도. 그 다음에 돈을 받으면서 기술도 배우는 학습일 병행 모델이 있고 요거는 어,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일도 하고 월급도 받으면서 또 학습, 자동 수익을 만들기 위한 어떤 지식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병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수준까지 되도록 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역할 모델 따라하기인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역할을 그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다 겪었기 때문에 지름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하라는 겁니다. 본인은 내 역할 모델을 찾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그래요. 어떻게? 페이스북 광고에서 러셀 브론슨의 마케팅 설계자 이 광고를 보고는 곧바로 책을 사서 그날 밤 독파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신세계를 발견하고 어, 세계 최고의 인터넷 마케팅 전문가들이 모이는 퍼넬 해킹 라이브라는데 참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 여기 들어가 가지고 마케팅 전문가 자기보다 훨씬 앞서 있는 사람들이요. 이 퍼넬을 설계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 모임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전문가, 자기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나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데 기본이 이제 만불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가 이제 자신은 돈이 5천 불밖에 가능하지 않다.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5천 불에 그 사람이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많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해결하고요. 요런 그 지출 다이어트 3단계를 거치면서 자동화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 수입이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만들었지만 직장을 해고시켜서는 안 되는 단계라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여기 볼 때, 아까 어딘가에 내 목표를 갖다가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그 목표를 갖다가 3개월, 6개월, 여기 보시면, 예,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 이렇게 했는데 목표 설정을 이 사람이 예를 든 건 이런 겁니다.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선언문으로 만드는데 나는 2025년 1월 1일까지 세후로 매달 100만 달러를 벌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B급 클래스, 이건 미국에서 부동산을 나누는, 그 어떤 표시입니다. 등급. 아파트 1000채를 매수하다. 이게 B&B 얘기입니다. 에어비앤비로 이 1000채를 매수하되 내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뒤에 나오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쇼핑몰도 그렇잖아요. 내가 물건 안 사도 내가 중간에 이렇게 중개를 해주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건 통제 모델이라 그러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뭐 자신의 어떤 플랫폼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1000채를 갖다 목표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밥 맥머니의 직속 직원으로 일할 것이다. 이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간에 얘를 이렇게 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쓰지 말고. 그다음에 패시브 프로너가 되는 실전 4단계입니다. 1단계는 앞에서도 우리가 여기 지출 다이어트 3단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관계가 있는데요. 최초 독립자금을 계산해라. 이 독립자금, 예, 우리 독립운동할 때 독립자금처럼 이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을 독립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독립자금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계산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그러면 패시브 프로너의 세상에서 들어가기엔 최소한의 입장권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 독립자금이요. 이 정도는 돼야지 네가 패시브 프로너로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포함해서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남은 실질 임금이 있습니다. 제가 세후에 혹은 들어가는 어떤 지출, 공제,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보험료 이런 것들을 빼고 실제 내 손에 쥐고 움직일 수 있는 돈, 그게 제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실질 임금, 요 액수의 1.5배가 되는 돈, 1.5배면 300만 원에 1.5배면 얼마입니까? 150이 더 붙으면 450이죠. 450이 내가 만든 자동화 수익 모델, 여기서 아까 앞에서 제가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드는 피버팅 그런데 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모델로부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 모델로부터 돈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궤도에 올라서 뭐 월 450 이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1.5배가 되면 그때는 이제는 그 저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직장을 해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단을 이제 선택하라는 건데 요거는 지금 4단계니까 먼저 독립자금을 계산하고 그럼 이 독립자금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자동소득원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는 본업 외에 본업은 이제 급여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개인 시간, 재량 시간이죠. 퇴근 후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된다. 이 수단은 그리고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당신이 정한 최소 독립자금을 만들어줄 수단이어야 된다. 이걸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선정을 하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집중해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를 집중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지식도 공부를 하고 어떤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뭐 이러면서 필요한 툴도 사용할 줄 알고 이러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이 독립자금을 만들어줄 수단을 가지고 확장을 시키라는 게 소득원을 계속 늘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확장이라는 거,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 소득은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도록 해주고요. 상향이죠.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은 하향하도록 줄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똑같이 늘어난다면 이건 역시 노동으로 돈으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도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은 얻지만은 투입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서 거기에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요 기간 동안에는 내가 계속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성공을 했어. 1.5배가 됐어. 그리고 제가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을 해고시키고 빠이빠이 하고 저는 그냥 이 자동 소득원으로 급여보다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1.5배는 왜 1.5배냐 하면은 혹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해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1.5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소득을 확장시키면서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고 소득이 늘어나니까는 내가 꼭 써야 되는 돈 말고도 여유 자금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소비하는 데 쓰지 말고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다른 사업, 다른 자동 수입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자동 수입을 또 만들어서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자동 수입을 하나 더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수입 사업이 하나, 둘, 세 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자동 소득원을 다각화해서 부를 축적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아까 독립자금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자동 소득원을 확장하라는 것은 1.5배가 될 때까지 하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직장을 해고하고 자동 소득원을 다각화해서 부를 축적하라는 겁니다.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답을 알고 있다. 일하지 않아도 돈과 시간이 풍족한 삶을. 뭐 여기 지금 제가 보면은 2단계인데 이게 제가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예. 3단계 요거는 어 이게 이게 제가 어떤 식으로 썼냐면요. 책을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책의 목차, 장절이죠. 그걸 쓰고 사실은 요 뒤에 부분은 요게 이제 저겁니다. 그 챗GPT나 클로드에다가 이 자동 수익에 대해서 챕터 2를 정리를 해봐라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해서 뽑은 거고요. 요거는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런 자동 수입을 확장시키는데 구축한 시스템을 확장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최대한 빠르게 하라는 겁니다. 어슬렁어슬렁 하지 말고 집중해가지고 그리고 먼저 성공한 사람이 길에 올라탈 거 빠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보통 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1만 시간이 되는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1만 시간을 100시간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노동 1만 시간에서 이게 내 노동 시간입니다.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앞서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맨 땅에 DIY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따라가면서 100시간에 1만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효과를 내라는 겁니다. 전문성을 모방해라. 그리고 부의 첫걸음은 뭐냐? 소비자가 아니다. 생산자가 되라. 생산자가 돼야지만이 계속해서 이걸 확장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을 뭐라 그러겠냐면 이렇게 자동화 수익에 확장시키는 거. 이게 바로 현금 파이프라인이에요. 현금 파이프라인을 가동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은 현금 흐름이 계속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소유자형 이때 이 현금 파이프라인을 가동하는 방법에는 이 패시브 프로너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소유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자형이 있고 통제자형이 있습니다. 자, 소유자형은 자기가 돈이 많아서
실제로 뭐 부동산을 사서 임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수가 있어요. 창조자형은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벤처하는 사람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창조자형이고요. 통제자형은 어, 내 거는 많이 들이지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특히 디지털화 되면서 굉장히 이쪽에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통제자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 창출을 한 번에 끝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반복 창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디지털 세상에선 자동 소득원이 널려 있다. 그래서 현금 의무를 넘치게 할 다양한 자동 소득원이 있으니까 너무 하나가 안 됐다 그래서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3단계,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 거고요. 자, 패시브 프로너의 세 가지 유형,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자형, 창조자형, 통제자형. 어, 요거는 저기 이 AI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보다 할 수 있는 좀 더 돈이 어떤 자산이 없을 시에는 창조자형이나 통제자형이 더 좋은데, 창조자형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열매가 굉장히 달게 크게 나타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통제자형은 초기에 적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도 가능하다. 자동화된 어떤 플랫폼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몇 가지 예로 이렇게 쭉 써놨고요. 4단계는 성공 직전 당신을 무너뜨릴지 모를 9가지 함정 그래가지고 미루는 거, 이것저것 요것 조금 했다 저것 조금 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아낀다고, 사실은 돈을 내고 쓸 때는 써야지만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더 지식과 노력을 또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절약하겠다고 절약하는, 돈을 아낀다고 하다가 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는 절약의 함정이라든가, 예. 어떤 목적에만 집착하다가 실제 그 과정을 잃어버리는 거,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원츠, 눈에 보이는 소비에 빠져들어서 니즈를 잊어버리는,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놓치는 거. 전문가를 놔두고 직접 받아 낭패 보는 거. 그다음에 시간을 낭비해서 시간 부족으로 허덕이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몇 가지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업할 때도 이런 어, 생각을 많이, 어,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저자의 얘기를 조금 제가 어,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더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제 기억 속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림이 없어요. 그냥 어떤 챕터 옆에 뭐 영어로 제목 쓰고 어떤 디자인 하나 조금 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이랑 관계가 없고요. 그림이나 도표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은 요거 하나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사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본인 얘기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 집을 사가지고, 이게 집을 샀다는 게 돈을 주고 다 샀다는 게 아니라 이게 모기지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반을, 이게 듀플리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듀플리 반은 자기가 쓰고 반은 세를 놓은 거예요. 다시 임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 모기지 갚아야 될 돈이 충분히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어, 대학을 이제 끝내고 직장을 좀 다니다가 이 사람이 성공한 게 에어비앤비 임대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제 갖고, 이건 물론 이건 자기가 갖고 하는 겁니다. 자기 거로. 관리팀을 운영해서 가상의 관리팀이라 그러는데, 어, 뭐 청소하는 사람, 고객 응대하는 사람, 뭐 이런 몇 사람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요 과정을 자동화시키니까 자기는 할 일이 별로 없더라. 잠깐 체크만 하면 되고,
그래서 자동화 수익을 처음으로 얻게 됩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에어비앤비 임대를 통해 가지고 요 에어비앤비에서 부동산으로 이렇게 얻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 경험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에어비앤비 임대 자동화하는 걸 갖다가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VOD도 만들고 PDF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걸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까 제가 러셀 브룬슨의 책을 만났다는 게 아마 요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요. 자동화 시킬 때 이런 VOD를 만들고 요, 이 사람이 요거만 하고 이제 좀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거 내가 또 다른 방법, 다른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요런 그 자동화 설계가 돼가지고 추가적인 수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부모님한테 집을 사드려요. 아주 호수가 좋은 집에. 예. 아마 그 부모님이 그 암 판정을 받고 나서 같은데 직훈 전인지 직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서 사시면서 1년 사신 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해요. 돈을 뭐 몇십억 벌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2008년도에 어, 미국 부동산 사태로 폭망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사놨던 게 다 망해요. 그 부자였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바닥에 이제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다시 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 회사에. 직장을 다니는데, 이런 자동화 수업을 해가지고 한번 맛을 봤던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출장을 가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타고 출장을 하다가 옆에 앉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이 사람이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에어비앤비 사업을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은 이 부동산 사태로 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자꾸 물어봐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에어비앤비 임대 사업은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걸 한번 계속하면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집을 살 돈도 없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하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뭘 가르쳐 주냐면 통제 개념의 자동화 수익 모델을 알려줍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걸 살 필요는 없다. 그냥 소유주들한테 권한만 받으면 된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요 다니던 직장을 1년 후에 퇴사하고 다시 자동화 수입으로 그전보다 훨씬 거대한 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도 만들고 에어비앤비 사업에 관련해서 뭐 1대1 코칭 사업도 하고 수익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자동화 수익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단계로 이렇게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지출을 줄여라. 어떻게 줄이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야 돈을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을 종잣돈 못 만들어. 딴 거 다 버려. 다 쳐다보지도 마라. 사람도 만나지 마라. 그냥 이때는 한 3년 이내로 죽었다 하고 여기면 집중해.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줄 건 다 줬다? 공은 당신한테 넘어갔으니까 실행해라. 그러면 당신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언젠가 당신과 나의 인생 경로가 교차해서 당신의 성공담을 들려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귀한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서평을 조금 보면은요.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어요. 뭐 아주 좋지 않은 얘기는 이런 거죠. 뭐 뻔한 말, 단정적인 어떤 내용에 비해 책이 두껍네요. 겨우 읽었어요. 이거 뭐 보통의 어, 자기 개발서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유, 이건 뭐 별로 볼 가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 얘기하는 건 좀 어떤 얘기냐면, 야, 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뭐가 되냐? 그 사람들 일하는 건
가치가 없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 뭐 마케팅 많이 하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르게 보면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새롭게 발견했다. 눈을 뜨게 됐는데 어, 남만 부러워하고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도 글쓴이 말대로 한 3년에서 5년 죽어라 한번 해볼 결심이 섰다.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발전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공유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 예, 제가 그러시겠어요? 공유 예, 중지시켰습니다. 예. 예, 이런 책들이 항상 그 리뷰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대표적인 책들입니다. 저도 책을 그 늦게 지금 구해가지고 다 읽어보질 못해서 앞에 한 도입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읽어보고 뒤는 이렇게 쭉 발제하신 거 따라 들으면서 판단하면서 발제하신 노래 중간중간 또 옆에서 요새 AI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책 제목 넣고 저자 넣고 야 이거 요지가 뭐야? 사람들 평이 어때? 이런 거 물어보면 줄줄줄줄 다 답해주거든요. 그래서 대충 다 사실 책을 끝까지 안 봐도 대충 어떤 스타일이구나 뭐 어떤 얘기가 있구나 이게 느낌이 오는데 뭐 아주 자세히는 안 나오더라도 흐름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마지막에 우리 성 교수님 그 보여주신 것처럼 리뷰가 이것도 극과 극으로 갈린답니다.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따라 배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쪽이 있는가 하면 뭐 그렇게까지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이 아무나 생기겠냐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뭐 에어비앤비라 이런 게 약간 부동산 쪽으로 다루는 거라서 사실 이 사람이 하는 그 뭐죠 코칭이라는 걸 들어보면 초기 자금이 좀 들어간답니다. 예, 뭐 적어도 한 몇억 단위 정도는 그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이제 이 뭐죠 그 아까 그 성장 곡선 그걸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평가들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뭐 저는 좀 이제 쭉 끝까지 다 읽어봐야지 조금 더 평가를 좀 할 것 같은 유보적인 편이긴 한데 어떠세요 우리 저기 정 교수님 러셀 브런슨 얘기도 나와서 이분은 그 저기 판을 저걸 많이 받으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도움도 받고 실제로 거기서 그 깨달음을 좀 얻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요새 참 이런 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네. 저기, 뭐, 부의출 사전도 좀 거의 비슷한 맥락 그렇죠. 같은데, 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고는 이루고 싶지만, 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끔씩 보면 이렇게 이 디지털 그 뭐 웨비나 같은 거 해가지고 막 그냥 막 하루에도 막 억대를 땡기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 어.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절실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방식이라는 그렇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약간 강의파리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후킹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본인들의 몫으로 돌리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서 뭐 증명을 해가지고 얼마 벌었습니다 하고 통장 까고 이러는데 사실 러셀브에서 통장 까면서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퍼널 해킹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 매년 열리는 건데 5월 동안 라이브로 열려요. 라이브로 열리는데 참가비만 한 5천 불 정도쯤 되거든요. 그래서 4박 5일 정도로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리면서 거기에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자기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또 이제 아까 여기처럼 1대1 코칭을 통해 가지고 코칭 상담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사례들 케이스하고 가끔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들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내용적으로 그렇고 과정도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서 국내에서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이런 거를 경험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특히나 부정적인 그런 게 많은데 미국 사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전파하는 방식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뭐 성공을 만들어내는 케이스도 그렇고 이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이런 쪽에 부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약간 봤는데
꼭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하고는 많이 케이스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우리 이제 이 교수님도 한때 런 쪽에 그 외국에서 이런 컨텐츠 판매로 나름 이렇게 이게 수입을 만드는 케이스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국내 시장하고 좀 환경이 다르죠. 일단 규모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규모가 달라서 시장 규모가. 이제 또 외국은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실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해도 예를 들어 호주라든지 또는 뭐 인도라든지 근데 인도는 뭐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많이 좀 적긴 하지만 그렇게 좀 글로벌하게 시장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한국밖에 안 되는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퍼널을 구축할 때도 어떻게 결제까지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는 그 결제에 대한 뭔가 좀 지금 잘 안 되는 예, 부분, 벽이 좀 좀 막혀 있죠.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퍼널이 정말 이제 클릭 몇 번으로 완벽하게 구현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요. 또 그래서 해외는 이런 그 뭐 클릭뱅크라든지 뭐 워리어 같은 컨텐츠 제휴 같은 거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는 많지만 우리나라는 좀 없잖아. 시장도 적을 뿐더러 어쨌든 결제 시스템이 좀 미비한 거, 예, 법의 규제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제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 AI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이제 돈을 땡기는 이런 시도들이 또 AI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지금도 이런 뭐 컨텐츠로 돈 법니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뭐 없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전히 약간 그 옛날 모델 같은 느낌이 한데 그 이런저런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근데 보면 그 생각보다 소수예요. 예, 이런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막 얘기했던 이제 스타일로 성공자의 반열에 들었다라고 그 뭐랄까 그 인정해 줄 만한 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유튜브 쪽에 약간의 뭐죠 그 유명세 내지는 그 우리 정 소장님도 많이 그 공부해 보셨다고 있겠지만 그 와디즈에 이렇게 뭐죠 후킹 이거 요거 책 한 권만 있어도 이 전자책 한 권만 봐도 뭔가 그냥 금방 떼돈이 벌릴 것처럼 막 이렇게 후킹해가지고 결국 그 방법론을 사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떴다방처럼 치고 빠지는 이런 스타일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여기. 그래서 자칫 현혹되면 그 사실 실행 불가능한 그런 성공 사례를 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롤 모델처럼 예, 자칫 추종하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꽤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사실 이런 책들은 예, 섣불리 막 소개를 해주기가 조금 저는 그렇게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그래도 송 교수님 오늘 발제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그전에도 뭐 VHR 샷이 뭐 이런 책 많이 우리가 바로 봤었잖아요. 어떠세요? 그런 책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 뭐,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음, 어, 이 사람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겪었던 그러한 그렇죠. 사건처럼, 음, 음, 그냥 단순히 월급만 추구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렇죠. 예, 과연 그게 이 시대의 바람직한 모습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음, 꼭 그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좀 바꿔보자. 이 시각을 좀 다르게 바꿔보자.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음, 이런 노력들, 시도가 결국은 다른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냥 전혀 무시하고 사고를 갖다가 무시하고 있는 거랑, 아,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음, 혹은 이런 시각을 한번 보면 어떤 것들이 보일까? 사업 모델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전에 이제 제가 좀 오래됐지만 그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
제이미 동포가 그 동포대학이라 그래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 쓰는 걸 갖다가 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하고 전자책인데 그 이 사람은 이제 아마존에다 책을 팔라는 거예요. 음. 아마존은 그 시장이 넓으니까. 근데 그 책을 갖다가 우리가 막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그런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걸 쓰라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거죠. 밥을 맛있게 하는 법. 한국 사람이 밥을 잘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 밥을 잘 못해요. 그럼 내가 아는 걸로 책을 쓰면 그게 팔린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꼭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은 전자책은 이게 롱테일이니까 나중에 쌓이면은 이게 1년에 한두 권씩만 팔려도 그게 쌓이면은 꽤 고정적인 수입이 이제 나올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 시각을 조금씩만 바꿔보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저는 이제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읽어보고 내가 과연 그 경제적으로 또 혹은 경제적으로 어떤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다 그래서 뭐 아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 1,000 벌어요. 그래서 여기다 돈 내고 뭐 무조건 들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냥 방법을 자꾸 그렇죠. 답습하지 말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사고의 그런 전환, 예, 그런 맞습니다. 거는 의미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들 항상 그러니까 한동안 막 이렇게 쇼핑몰 이렇게 그 여는 붐이 불었던 것도 다른 방법을 못 찾으니까 물건이라도 팔아서 당장 내 돈 조금 들어가고 뭐 온라인에 그 샵 하나 여는 거는 그냥 막 그 플랫폼만 갖다가 또 공짜로 막 만들 수 있고 하니까 한동안 그렇게 쭉쭉 밀려갔던 것처럼 이제 보면 이게 컨텐츠를 판매하는 영역이 그 사실은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거든요. 결국은 자기의 지식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그만큼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남들이 모르는 어떤 좀 선각자적인 그 선도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사실 습득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그 영역도 생기는 거고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이제 컨텐츠를 팔아서 먹고 사는 우리 그 누구야 우리 유시민 작가가 제일 좋아하는 지식 보부상 그 지식 소매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식을 가공해서 자기의 수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뭐 한 15년 가까이 이게 해보니까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쇼핑몰 같은 거나 물건 유통 같은 거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제 공부한 지식만 가지고도 그 벌이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더 그 다른 수단, 그러니까 꼭 어떤 뭐 판매, 유통, 제조 뭐 이런 쪽에만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게 그 지식 판매도 또 하나의 컨텐츠 판매도 또 하나의 이게 잡이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책에 약간 이제 지금 발표하신 것 중에서 보면 디지털 그 이 자산에 그 특징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대로만 이렇게 잘 꾸려지면 일종의 그 약간 그 원소스 멀티 유즈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한번 히트를 하게 되면 뭐죠? 추가 제조 비용이 안 들잖아요. 카피본만 그렇죠. 팔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전자책이 갖는 어떤 힘이기도 한데 그런 점들은 뭐 좀 이런 책들 좀 보면 성공 사례들을 좀 잘 좀 들여다보면 아 저렇게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그 방법을 하나씩 좀 찾아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책보다도 약간 그 뭐죠? 실천적인 그런 지침을 좀 강하게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책들이 보통 이렇게 약간 아이디어라는 타입을 나는 이렇게 했다는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보니까 뭐 시드머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허리도 절라매고 누구 만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나름 이제 그 실천적으로 뭔가 그걸 구현을 해보려고 애를 쓴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이 또 은근히 또 갔네요. 그 지금 14분이니까 뭐 대충 마무리 하시죠. 어때요? 그 다음 주 우리 정 네. 교수님 2월 달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예. 나에게 CRM 마케팅 사수가 생겼다는 네.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 이제 계속
퍼널 마케팅 가지고 계속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저기 실전 과정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 또 2월달 지금 실전 심화 과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특히 이제 제가 마지막에 있던 회사의 B2B 쪽에서 허브스팟이라는 걸 가지고 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제가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그분이 뭐냐면 이제 마케팅 자동화하고 CRM 쪽을 어떻게 연계할 거냐라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이 사실은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왜 그 허브스팟을 도입해서라도 쓰면서도 성공적이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마케팅 자동화나 이런 또 뭐 영업 같은 특히 이제 B2B 비즈니스는 영업이라는 것이 과정이 꼭 거치거든요. 뭐 TM이든 영업이든 이런 과정에 이 책도 뭐냐면 B2C를 중심으로 써져 있지만 여기에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B2B 사례가 조금 나오지만 이 책은 B2C 중심으로 써져 있긴 하지만 B2B도 똑같이 그런 어떤 이런 CRM 중심의 어떤 설계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마케팅 자동화를 실현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그 개념들을 딱 이번에 정리를, 이 책을 하면서 정리가 돼서 제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지금 발제를 마쳤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CRM이라는 걸 실제로 B2C나 B2B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관점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개념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고 또 이 책 자체는 안에 사례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B2C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례가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내 비즈니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참고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B2B 비즈니스를 중심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B2B 비즈니스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건가라는 부분을 제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예. 주에 발제한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정 교수님이 이거 지난번에 되게 강추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때 그 추천 받자마자 사가지고 네. 바로 읽어보고 여러 명한테 선물했습니다. 한 대여섯 명한테 그 제 돈 들여서 선물했는데 책 정말 볼만하고요. 강추할 만한 책이고 사례가 정말 많아서 좋더라고요. 이 책은. 오늘 본 소득혁명이 조금 이제 돈 버는 얘기라면, 돈 버는 어떤 자세에 대한 얘기라면, 이 책은 실전, 그 뭐죠? 실력. 마케팅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대신 이런 그 경험담을 좀 얻어 들을 수 있는 이런 책을 참고로 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주 기대됩니다. 혹시 우리 이 교수님은 아직은? 네, 전 아직 미정이요. 오케이. 저는 최근에 뭐 이런 책 보고 있는데 이런 책도 선물 받은 게 있고 이 책은 또 딴 분이 추천해 주셔서 거의 다 봤는데 이 책 저는 이번 달에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나는 AI와 공부한다. 이게 그 살만 칸이라고 그 전 세계적으로 칸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료 기반의 학습 플랫폼 그다음에 개인 교사 이렇게 봉사 활동하듯이 맺어주는 그런 쪽의 그 창시자인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자기의 그 경험담을 가지고 그 챗GPT를 어떤 식으로 그 개인 교습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그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어떤 과목 분야별로 이렇게 그 자기의 인사이트를 좀 정리해 놓은 책인데 내용이 좀 좋아요. 그래서 미래의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사이트가 꽤 많아서 이번 달 4주차에 이 책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미리 이게 2월 달 예고를 좀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뭐 다른 고맙습니다. 공지사항 있으십니까? 새해 들어서 뭐 새로 하시는 뭐 이렇게 강의나 사업이나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예. 홍보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좀 저기 발전하시고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 웹소설 과정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요. 이미 모집은 음. 어느 정도 해서 그냥 적은 인원으로 하려고 한 단계인데 제가 따로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분께. 좋은 링크들 나오면 주시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재밌겠네요. 네. 예, 유튜브로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자,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다음 주.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홍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네,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